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컷뉴스 홈페이지 노컷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정부와 부산시가 공언했던 가덕도 신공항 2029년 개항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부지 조성 공사를 맡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 기간을 늘려 기본 설계안을 짰기 때문인데 부산시는 정부에 책임을 넘겼습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의 수의 계약 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오늘 기본 설계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컨소시엄은 애초 국토부가 제시한 공사 기간인 84개월보다 2년이 늘어난 108개월이 필요하다고 설계안에 적시했습니다. 컨소시엄이 계획한 기본 설계안대로 공사를 할 경우 정부와 부산시가 강조했던 2029년 말 개항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정부는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거쳐 올해 우선 시공분을 착공해 2029년 말 공항을 개항한 뒤 이후 지원 시설과 장기 주차장 등 잔여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컨소시엄이 제시한 기본 설계안에 국토부와 부산시는 당황한 기색입니다. 세 차례의 유찰 이후 어렵사리 계약을 맺은 컨소시엄이 공모 기준과 어긋난 설계안을 내놓아 정부와 부산시가 건설사의 뒤통수를 맞은 모양새가 됐기 때문입니다. 부산시는 건설사가 제시한 기본 설계안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신공항 적기 개항을 위해 정부가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부산시 김광의 미래혁신 부시장입니다. 정부는 적정 공사 기간과 현장 여건, 시공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건설 로드맵을 제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공모 기준을 이유로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취소하고 새롭게 입찰 절차를 진행할 경우 1년 가까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 2029년 개항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립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부산 상공회의소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의 빠른 제정 등 부산 경제계의 공약 건의 과제를 양당에 전달했습니다. 상인은 부산이 남부권 거점 도시로 성장할 기회를 잡기 위해 정부 출범 이후에도 부산 경제 정책이 국정 우선순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략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김혜경 기자입니다. 끝없는 장기 불황과 청년 인구 유출, 저출생까지 부산 상공회의소는 부산의 현 상황을 타개하고 글로벌 해양 수도로 도약하기 위해 대선 후보에게 부산 경제 정책을 제언했습니다. 먼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시급한 의제로 꼽았습니다. 또 산업은행 본사와 2차 공공기관 부산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맑은 물 공급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산을 위한 전략과제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기능 강화를 꼽았습니다. 또 해사법원 설립과 해운거래소 설립, HMM 본사 부산 이전도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해양정책 컨트롤타워인 해수부를 부산에 배치해 관련 산업과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부산항을 세계적인 복합 물류 허브로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전력 자립률 기반 지역별 차금 전기 요금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부산 육성 과제로는 부산형 복합 리조트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부산 상인은 이번 제언집이 국가 균형 발전 차원의 큰 틀에서 남부 경제권의 거점 도시를 수행할 부산 경제의 미래 전략을 담았다며 대통령 후보와 지역 정치권에 공식 전달했습니다. 상인은 다음 정부 출범 이후에도 부산 정책이 국정 아젠다의 우선순위에 반영되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할 방침입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세계 산재 노동자의 날이 올해 처음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가운데 부산에선 불과 사흘 전 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지는 등 여전히 노동자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산재 사고 감소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재해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부산 강서구의 한 공장에서 1톤에 달하는 금형틀이 캄보디아 국적 노동자인 30대 A씨를 덮쳐 A씨가 현장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올해 처음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4.28 세계산재 노동자의 날 사흘 전에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1996년 국제노총이 처음 제안한 산재 노동자의 날은 국내에서는 산재 희생자를 추모하고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들자는 취지로 법정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지거나 다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부산에서는 지난해 모두 36명이 산재 사고로 목숨을 잃어 전국 6개 광역시 가운데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사업주 처벌을 강화해 일터 안전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부산은 오히려 산재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등 재해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면에는 법 취지를 살릴 만큼 강력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부산중처법 1호와 2호 사건 모두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전국 단위로 봐도 재판 결과가 확정된 15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부산운동본부 강기영 공동집행위원장입니다. 제대로 조사하고 빠르게 기업의 대표에 대한 처벌이 진행돼야 제대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들을 만들지 않겠는가. 법조계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이 예방법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업주 의무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부산 김해공항에서 이륙해 중국 영길로 향하던 에어부산 항공기 안에서 한 남성 승객이 비상문을 건드려 승무원에 제지당했습니다. 비상문은 열리지 않았고 항공편은 정상적으로 연길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승객이 실제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했는지는 파악되지 않는 가운데 해당 승객은 현지 공항경찰대에 인계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휴대전화가 개통된 뒤 계좌에서 수천만 원이 빠져나갔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 22일 자신이 쓰던 SK텔레콤 휴대전화가 돌연 해지되고 KT 알뜰폰이 개통된 뒤 자신의 계좌에서 5천만 원이 모르는 사람에게 이체됐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에 접수했습니다. 이번 사례가 최근 발생한 SKT 유심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휴대전화 개통 과정과 계좌 내역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최근 부산에서 잇따른 집안 침하로 주민 불안이 커지자 부산진구가 주요 하수시설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부산진구는 올해 상반기 안에 부산도시철도 1, 2호선 주변 간선도로에 매설된 하수시설 4.4km 구간을 전수조사해 내부 파손이나 누수 등을 직접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발견한 문제점은 즉각 정비 계획을 마련해 보완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부산진구는 설명했습니다. 평화의 사절을 태운 조선통신사선이 261년 만에 일본 오사카로 사행길에 올랐습니다. 부산문화재단은 오늘 오전 부산 남구 용호 별빛공원에서 조선통신사선이 출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연선은 길이 3m, 너비 9.3m로 수령 80년에서 150년에 이르는 금강송 900그루를 사용했고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올해 처음으로 오사카까지 항해합니다. 조선통신사는 조선 국왕이 일본에 보낸 공식 외교 사절이자 양국 교류 상징으로 1607년부터 200여 년에 걸쳐 모두 12차례 일본을 왕래했습니다. 국내 유일 상설 드론쇼가 펼쳐지는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오는 7월 첫 드론 레이저쇼가 열립니다. 부산수영구는 광안대교 주탑 사이에 고출력 레이저빔과 서치라이트 6대를 설치해 오는 7월 5일 드론 레이저쇼를 시범 개최한 후 내년부터 상시 개최할 계획입니다. 레이저쇼는 드론쇼가 끝난 직후 18분간 음악 공연과 함께 펼쳐지며 매주 주말 열리는 상설 드론쇼와 달리 격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은 오늘과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대기는 매우 건조하므로 산불 등 화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10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예상됩니다. 부산의 지금 기온은 21도, 습도는 46%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차유진, 기자 정민기, 아나운서 국재일이었습니다.